최선봉에서 지켜주면은 그렇죠. 미국도 좋죠. 좋은 거죠. 방금 줄이면서 우리가 해준다면 뭐 유닛이 그런 거지. 뭐 우라늄만 안전고 확보되면은. 트럼프 이거 뒤집어 엎으면 어떡해요? 뒤집어 엎으면 1,500달러 안 줘야죠. 1,500달러 안 줘. 안전장치. 네. 한미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자 하고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다. 네네.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 다 있어요. 네. 전 세계를 맘만 먹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네. 북한은 짓불도 없으면서 네. 핵잠수함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만든다니까 야 우리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아니야? 택도 안 될 소리지. 아니 옆에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를 침범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네. 펜스를 치고 있는 게 지금 핵잠수함 만드는 거거든. 사실 네. 못 들어오게 네, 네. 옆에서 강도 있는 사람한테 야 이거 펜스 칠까 말까 물어본다는 거 웃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잠수함 전문가 모시고 우리가 이번에 협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핵폭탄 쏘는 건 아니고 핵미사일 발사하는 건 아니고 그 원자력 발전으로 수개월 이상, 하여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막 능력을 가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문근식 교수님, 잠수함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전화 받느라고 오늘 무얼 물어볼지를 예상을 못하고 왔어요. 지금. 네, 뻔해요. 저희도 네. 여쭤보는 게. 제가 오늘 질문 수준을 좀 보겠습니다. 조간을 싹 보는데 네. 교수님이 인용이 안 된 핵잠 기사가 없어요. 그 잠수함 이분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모든 언론사에서 어떤 다 사람들은 교수님한테 잠수함밖에 모른다고 전화를. 하던데. 잠수함밖에 모르는 남자. 네, 잠수함밖에 모르는 바보. 네, 잠바보 우리 문근식 교수님. 그리고 군사 관련해서 요즘 밀리터리 셋별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충성.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SNS에 공개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승인한다는 거,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이거를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풀어서 주신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참모들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서 용어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예를 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은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면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지침을 개정하면서 미국의 의회에서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네. 그때는 농축 및 제철시를 가지려고 막 엄청나게 로비를 했다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고 네. 그것이 이제 대통령한테 가서 최종 대통령이 보고 승인을 해줘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승인이거든. 지금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 단계는 아닌데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안 해주니까 자기는 해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네. 그래서 90일 동안 쥐고 있었다고. 예. 9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그래서 승인해 준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더라도 내가 의회에서 이제 동의를 그렇죠. 이제 의회에서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이제 하겠다고 그렇죠. 하면 90일 동안의 유예 기간 거쳐서 네. 승인할 수 승인했어요. 있는데 그걸 이제 로널드 레이건은 했고 네. 이번 트럼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원자력 협정이 이미 개정이 시작돼야 되는데 협정이 시작돼야 되는데 네. 협정이 지금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 단계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있잖아요. 행정명령. 네. 그 의회 통과하고 뭐 오래 걸리잖아요. 예. 수년 걸릴 수도 있고 네. 우리가 2015년도에 원자력 협정 개정을 40여 년 걸렸어요. 네. 그때는 20% 미만에 대해서는 한국하고 미국 상호 합의하에 고위급 회담에서 협정하면 할 수 있게 됐어. 그런데 네. 우리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 네. 왜냐하면은 매번마다 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요구하고 그런데 일본 같이 포괄적 협정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몇십 년 동안 이건 뭐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주는. 그걸 우리는 그렇게 원했는데 그걸 2015년 안 했다고. 예.
그래서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갑자기 절차 얘기로 이제 앞으로 이제 너무 네. 미래를 보시니까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원료 근데 수준을 확보하려면 본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걸 물어봐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노린 거예요?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네. 그 전홍축 우라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러면 이제 협정 개정도 필요하다 이제 요 얘기로 넘어갔는데 그에 앞서서 좀 더 쉽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디젤 잠수함이랑 핵 잠수함이랑 핵 추진 잠수함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건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먼저. 디젤 잠수함 2차 대전까지 해전의 양상을 바꿀 정도 싸움을 매우 잘했어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 무기네. 근데 2차 대전 끝나면서 잠수함 기술보다 잠수함을 잡는 기술이 훨씬 빨리 발달. 항공모함, 항공기 이런 것. 그래서 야 이제는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좀 만들어줘. 해서 만든 게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네. 원자력 잠수함 똑같은 얘기예요. 네. 이 핵추진 잠수함은 우라늄의 핵분을 시켜가지고 터빈을 돌려가지고 증기로 막 터빈을 돌려가지고 핵 발전하는 거죠. 네. 전기를 생산하기 별도의 때문에 충격 없이 그냥 소형 공기가 원자로로. 없이 네. 물속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 안 나와도 돼요. 네. 죽을 때까지. 그 정도인데 네. 디젤 잠수함은 물 위에서 엔진을 돌려가지고 엔진을 돌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엔진을 돌려가지고 충전을 해요. 그래서 충전등 배터리 가지고 추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속력을 많이 내면 낼수록 빨리 올라와야 돼. 방전이 가다가 되니까. 올라왔다 또 충전하고 하루에 두세 번씩 가고. 올라오니까 올라가지고 충전하다 뭐 항공기한테 걸리고 수상함한테 걸리고 격침당한다고. 그리고 엔진을 돌리면 소리가 시끄러워요. 원거리까지 탐지가 된다고. 이런 점 때문에 은밀성 차원에서는 네.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지금 왜 핵추진 잠수함이 각광을 받고 있느냐. 핵추진 잠수함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개발했는데 그 개발하고 나니까 거기다가 야 이거 굉장히 은밀성이 좋네. 우리 육상에 있는 그 ICBM 이런 걸 거기다 감추자 물속에. 네. 그럼 우리 공격 안 받을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우리 먼저 공격해도 내가 나중에 공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핵전쟁 선봉 억제 최선봉에 있어요. 그런데 북한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북한은 우리 한미 동맹이 무섭기 때문에 야 남한은 안 돼. 이제는 핵 미사일 잠수함 비대칭전을 만들어서 남한을 꼼짝 못하게 하자. 미국도 공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미국은 우리 감시 정찰사단이 계속 보고 있어. 네. 너 여차하면은 핵시설 다 공격할 거야. 그냥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핵잠수함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자. 이게 북한의 전략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안 되니까 막 코로나가 국제 제재하니까 러시아하고 막 다 짝짝꿍이 돼가지고 지금 뭐 원자력 기술 뭐 수입한다 뭐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그래서 네. 진도가 막 나가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쭉 인공위성을 보고 있다가 핵무기 쓴 잠수함 출항은 따라다녀. 따라다니면 못 쏘게. 다 알아. 상대방이 그래요. 따라오는 걸. 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함부로 못 쏘는데 북한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가만히 있겠느냐. 네. 미국도 가만히 있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핵잠수함 없어. 그래서 미국한테 해달라고 미국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독자로 만들겠다. 그런데 우리는 핵잠수함 만들려면 잠수함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원자로를 조그맣게 만들어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돈도 있어 돈도. 소형 원전도 만들 수 네. 있고, 그러니까 잠수함에 들어갈 소형 원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그 있죠. 원전 탑재하는 잠수함 만들 수 있냐? 우리는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그럼 뭐 맘먹으면 한 2년 다 만들 수 있는데 네. 거기에 우라늄이 들어가는데 우라늄은 핵무기의 원료잖아. 네. 원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축도 20% 미만은 저농축 우라늄, 농축도 20%뭐 100%까지 고농축 우라늄인데 고농축 우라늄과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20% 미만을 가지고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 뉘어가지고 저농축 가지고 연료로만 쓰겠다. 저농축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핵 잠수함이 활동 못하게 하겠다. 이게 우리 계획이거든. 네. 그런데도 그 우라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군사 목적으로 못 미국의 쓴다. 원자료 네. 기술이나 우라늄을 사서 쓸 때는 한국에서는 그게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제한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개정해야 돼. 그 개정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미국 걸 안 사오면은 네. 안 사오고 러시아나 프랑스 이런 데 많이 사오거든요. 네. 그걸 사용하면 미국 허락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NSG라는 걸 또 만들었어. 뉴클리어 예. 서플라이스 그룹 해가지고 우라늄 공급국이라고 우라늄 네. 파는 나라를 다 통제하고 있어. 네. 기분 나쁘면 프랑스 너 팔지 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 어차피 하죠. 미국이 다 통제한다. 그래서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IAEA, NPT, NSC 이 세 조직을 만들어 통제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기분 나쁘면은 야, 너 웨스팅하우스 니네 원자력 발전소를 다 기술 지원해줬어. 뭐 시비 걸려면 다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포괄적인 승인이 있어야죠. 근데 그걸 이번에 트럼프가 하겠다고 트럼프가 한 거고.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분 좋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매우 이익이에요, 그거는. 매우 이익이죠. 매우 이익인데 상대들은 싫어하지 또. 상대라는 게 중국, 북한, 러시아. 싫어하죠. 네. 왜 자기가 쓸만한 무기체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걸 만들어 맞먹으려고 하니까. 네네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큰 진전인데 이거를 이제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아직도 난관이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그거 만들려면은 필리 조연소에서 해. 니네 샀으니까. 예. 거기서 그러면서 만들 수 있어요? 필리 조연소 사람들한테 지금 이 업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 지역 경제 살릴 거야. 막 풍을 떠는 거지. 네네. 쉬운 말로. 네. 그러면은 우리는 뭐야? 우리는 우리 잠수함 기술 인력 생산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을 가져갈 정도 많이 가져가야 돼요. 왜냐? 미국은 지금 그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했잖아. 우리한테 도와줘라. 우리는 기술자도 다 늙었어. 인원도 다 빠져 도망가고 있어. 그래서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 그런데 우리 기술을 다 가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잠수함 팔아야 되잖아. 우리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 예. 그럼 우리 거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의회에서는 아니 너희들 교수님. 가만 잠깐만 아, 교수님. 아니 오커스 지원해 준다. 점심에 막걸리 한 잔 하셨죠? 자기들 잠수함 세 척을 팔겠다 했어. 그러니까 장수 막걸리 한 잔 하셨죠, 지금? 좀 끝나고 잠수 하자고 막걸리. 끝나고 하자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지금 자기들도 제대로 못 하는데 네. 거기서 우리 것까지 만드는 것 같다? 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될 거다.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강력히 하면 이제 정신 바짝 들겠지. 이제. 아. 너네가 뭐 가지고 만든다는 거야? 그거 만들려면 한참 걸리는데 공장 만들려면 예. 그렇게 되면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후퇴하겠죠. 아니 밀어줘야 혹시 돼. 미국이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승인해줄게라는 기본 정보 하나 던져주면서 필리에서 만든다는 조건을 달아갖고 일찍 안 해주고 나중에 또 다른 뭐 협상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원자력 잠수함을 그때쯤 하나 또 내주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휘둘린다고. 예. 우리는 다 기술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술 종속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너 그거 안 줘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또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제가 이제 SCG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SCG? Shipbuilding Consultative Group. 네. NCG를 만든 것 같이 우리가 네. 조선은 우리가 주도해서 미국을 지원해 주자. 근데 어제 다행히 거기 NSC에 SCG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네. 여기서 한미 조선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충분히 논의를 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 이런 걸 따져야 돼. 그런 것들 실무자들한테 맡겨야 돼. 네. 여기서 건조하라 저기서 건조하라 이런 것도 실무자들 맡겨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막 엄청나게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 네. 주변 사람들을 이제 업시키는 거죠. 네, 우리는 네,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네. 오늘 신중하기도 하고 현실론적으로 힘든 건데 만약에 거기서 못 만든다고 하면 트럼프가 이거 뒤집어 엎으면 어떡해요? 뒤집어 엎으면 우리는 1,500달러 안 줘야죠. 1,500억 달러 안 줘야죠. 우리도 분명히 좀 줄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SCG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 통제를 하는 게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고 타임과 방향을 조절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줘야 되고 뭐 조선소들은 뭐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덮어쓸 수가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전장치. 네. 한미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자 하고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요거 우리가 만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북한, 러시아는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한중이 이제 또 정상이 만나잖아요. 곧 여기에서 아마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런 어떻게 질문하는 사람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변국 눈치 보는 거. 예. 우리는 아니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 다 있어요. 네. 전 세계를 맘만 먹고 돌아다닐 수 있어. 네. 북한은 쥐뿔도 없으면서 네. 핵잠수함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고 있어. 네. 무기 쉽겠다고. 돈도 없으면서. 응? 그런데 우리가 만든다니까 왜 그거를 야 우리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아니야? 택도 안 된 소리지.
그러면 일본은 왜 안 만드냐? 참 군인입니다. 예. 일본은 왜 안 만드냐? 예.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다 검증했어요. 부스라는 상선에 선박용 원자로 만들어가지고 여차하면 거기는 바로 원자력 잠수함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요코스카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국의 핵추진 한국만까지 다 있고 정보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수준 이상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고 북한이 네. 뭐 핵잠수함 만들어서 일본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든다는데 아니 옆에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를 침범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네. 펜스를 치고 있는 게 지금 핵잠수함 만드는 거거든. 사실 네. 못 들어오게. 네. 근데 옆에서 강도 있는 사람한테 야 이거 펜스 칠까 말까 물어본다는 거 웃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분은 사실 전혀 저도 이제 100%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 어쨌든 저 핵잠수함이 우리 앞을 왔다 갔다 할 거고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뭐 만든다는데 어쩔 수 있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 수출했던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의 원료가 되는 것들 아니면 히토류 관련된 것들 아니면 뭐 한한령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중국이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 사드 사례 때문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인 상품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이번에 뭐 해트로 가지고 지금 막 미국을 컨트롤하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래도 뭐 반도체 많이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배터리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이 순위부들이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잠정 조치 수역 만들어 서 있는데 거기 지금 다 지금 구조물 설치해가지고 중국이 인공 구조물. 네. 그거 남사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이더 설치하고 네. 뭐 미사일기 설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남 보듯이 쳐다봐야 되냐? 자기들은 하면서 왜 우리가 못해? 우리는 지금 엊그저께 해군 참모총장도 나와서 얘기하던데 서해 막 대형함 가지고 뭐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데 우리는 이매는 배 가지고 와서 참 창피하다 이거예요. 어떤 때는 전투함도 아니고 막 상륙함 이런 걸 보낸데 안 보내면 또 국민들이 우리 해군 뭐 하냐? 네, 뭐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이고 특히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었잖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다 이런 얘기를 나올 정도로 네. 이건 미국의 이제 이 핵술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됐다는 거는 우리도 이제 목소리 낼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눈치 보고 하면 우리 전력 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미군이 주한 미군이 있으면서 우리가 큰 덕을 봤어요. 경제적으로나. 네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전력 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해군공 같은 경우는 아니 미군이 다 해주겠다니 뭐 돈 들어? 이런 거거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위상을 고려해서 핵추진 잠수함 한다는데 뭐 미래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저는 반드시 독도와 이어도 서해도는 분쟁 지역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런 거에 대비하는 게 군사력 건설이고 자주국방이고 그렇지. 맨 미국에 매달려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앞으로 아마 5년 후 10년 혹은 뭐 언제가 됐든 지금 독도가 됐든 아니면 저 우리 서남 쪽에 이어도가 됐든 아마 한중 간에 저 영토 분쟁 같은 게 아마 중국에서 제기할 수 있다. 한중이든 한일이든. 그럼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도 우리는 핵잠수함 같은 것들을 우리 근해나 뭐 하여튼 원양까지 이렇게 쭉 보내면서 우리의 군사력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그럴 때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대 해전에서 가장 상징적인 해군 무기체계는 항공모함하고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러나 네네네. 항공모함은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 돈이 많이 들어.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전투기를 생산하는데 우리 전투기 생산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KF-21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 돈이 네. 많이 든다. 근데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요. 그러면서도 상대 일본이나 중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거기에 싣는 무기는 대체로 뭐 실어요? 핵 추진 잠수함 두 가지예요. 네. 임무에 따라서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면서 그걸로 그냥 계속 겨냥하고 있는 그것만. 미국 뭐 워싱턴이나 모스크바를 돌아다니면서 그게 어디에 숨어 있어요. 어딘가. 그런 잠수함이 하나 있고 네. 그런 잠수함이 쏘지 못하게 따라다니면서 하는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 있어요. 이거는 거기는 핵무기를 안 실어요. 거기에는 어리, 기뢰, 뭐 그다음에 미사일 이런 걸 싣고 가서 그 잠수함을 공격하거나 항공모함을 맨 앞에 서서 한국말 보호하는 임무 이렇게 하는 그것이 SSN이고 네.
조금 전에 얘기한 핵무기 싣고 다니는 SSBN. BN. 근데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건 아니죠 지금. 근데 일단 우리는 워낙 말씀이 SSN에 많으셔갖고. 맞는다. 근데 네. 이제 좀 말을 천천히 하면 또 저 늙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요? 늙어서 말이 잘 안 나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게 SSN 네. 맞나요?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SSN. 네. 그거는 네.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핵무기 실은 잠수함을 쫓아다니는. 억제하는. 견제하고 억제하고 하는 북한은 거고. 원래 SSN을 먼저 만드는 게 국제적인 관례인데 북한은 급해. 그래서 SSBN을 먼저 만들어.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고 했는데 실력이 안 되고 그다음 돈이 없고 그 규제가 심하니까 네. 디젤 잠수함에다가 늘려가지고 거기다 핵 SLBM 실은 거예요. 그게 김근욱함인데 지금 2023년 9월 6일 진수했는데 아직까지 못 나와. 안 돼. 1년 정도면 다 전력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됐어요. 네. 이제 정리가 됐어요? 네네네. 이제 보면서 나 설명할 수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원자력 잠수함,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이 공격 작전 범위 이게 대략 그냥 무제한이 아니면 뭐 그래도 한 3,000km 이렇게 뭐 핵추진 있습니까? 잠수함은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좋은 작전 차원에서 좋은데 승조원 차원에서는 별로 안 좋죠. 그렇지. 이거 틈이 뭐 없어. 요즘만 한 달만 나가라 해도 안 타겠다 하는데 고가의 무기를 네. 운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임무 교대를 해요. 근데 그게 3개월 동안 계속 물속에 있는 게 아니고 가서 항구 방문도 하고 뭐 바람도 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좌우지간 그 무제한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배도 크게 할 수 있고 무기를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최의 전방에서 크게 한다는 게 몇 명이나 탈 수 있어요? 대략 사이즈가 몇? 사이즈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뭐 한 30명 통상 볼까요? 미국 같은 LA급 잠수함 이런 데 120명 정도. 우리 잠수함에. 한국의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50명에서 60명. 그렇게 많이 타네요. 근데 이제 갈수록 줄여가는 추세니까 승조원도 부족하고 자동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아무튼 그 정도 타요.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는 중간에 쓸 수는 없잖아요.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냉각수가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좀 시끄럽다 하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게 아까 은밀성이 높다면서요? 그런데 디젤 잠수함은 엔진 돌아가면 더 시끄러워요. 더 시끄러워.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거 잠깐 그런데 이제 80년대까지는 그 소음 제어가 안 돼가지고 특히 중국 잠수함 같은 거 뭐 경운기 소리가 난다 이랬는데 그거를 다 이제 그 소음 저감 장치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조용해요. 그래서 저도 2002년도에 림팩 훈련 하와이 림팩 훈련 갔는데 우리 잠수함 저는 디젤 잠수함 타고 미국 잠수함 훈련했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원자력 서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상향이 됐는데 옛날식으로 디젤 원자력 잠수함 시끄럽다며 다 잡힌다며 그럼 잠수함 안 타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해본 사람은 알고 못 잡아. 굉장히 힘들다 하는 걸 아는데 그렇게 그 얘기해요. 원자력 잠수함 기술력은 당연히 이제 뭐 미국이 제일 앞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요 정도 됩니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이제 이 개발 순서대로 가는데 사실 중국이 제일 시끄러웠다 하는데 요즘에는 하도 그렇게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열심히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요즘 소음도 좀 줄어들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은 원래 조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기를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무기를 실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수준들이 많이 비슷해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비슷비슷하고 영국하고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이나 러시아부터 대규모는 아닌데 소규모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죠. 우리가 만들면 당연히 이제 탑 레벨 꼴부로 만들겠죠, 당연히. 우리가 만들면은 현재 우리가 3,600톤짜리를 이번에 진수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한 2배 정도? 이 정도 미국의 LA급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현역 때는 제가
약간은 관여를 했지만 지금 못 하잖아요. 네. 제 말을 안 믿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추정이야 추정. 추정인데 그 정도 하면 되지 그 않을까. 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리라 저는 판단을 해요. 전혀 미국의 기술 공유가 필요 없이 완전 아직까지는 독자적으로. 전혀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우라늄 농축 우라늄만 확실히 달라. 네. 그걸 허용해달라. 네, 길을 네, 터달라 이거예요. 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워딩을 했어요. 우리의 현실 그리고 자막 능력이 떨어지고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잠수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를 시치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우라늄이 필요하다. 연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예. 길을 터달라는 것이죠. 그건 하여튼 미국의 이해와도 뭐 특별히 어긋나지 않고 왜냐면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막 능력 좋은 잠수함이 돌아다니면 어쨌든 우리는 미국과 또 군사 동맹이니까. 그 최선봉에서 지켜주면은 그렇죠. 미국도 좋죠. 좋은 거죠. 네. 미국이 지금 국방비를 줄이라고 막 아우성이거든 국민들이. 네. 왜 너희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비 줄이면서 우리가 해준다면 뭐 윤이 도는 거죠. 아유 됐습니다. 요건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뭐 우라늄만 안전고 확보되면은 됐습니다. 네. 됐어요.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습니다. 네. 한청 2차 수정, 2차 승인이네 여기. 네. 한청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돈은 제가 2003년도에 그 핵추진잠 사업단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하다가 좀 중지됐지만은.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때는 1조 2천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뭐 한참 지나서 2조 4천억에서 한 3조 정도 그 정도 됐는데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죽는 소리 많이 해. 뭐 너무 비싼 거 한다. 응? 근데 참 해야지. 아니 가진 게 많으니까 지키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기라는 거. 그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가난했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적으로 그런 고가의 무기 가지면은 함부로 넘볼 수 없잖아요. 그 옛날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몰래 하려다가 그래 몰래 362 프로젝트 몰래 하려고 하는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했어요. 그때 원래 이제 몰래 하려면 비닉 사업으로 설정을 해야 돼. 그럼 비공개로 비밀 은닉해서 비닉 비닉 사업으로 그렇게 되면 설정을 하면은 우리 두 분이 물어봐도 기자들이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줘도 돼. 근데 그걸 안 하면 막 시비 걸려. 너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해군에 맡겼어요. 인도같이. 멍청하게. 인도같이 해군에 맡기면 그게 되냐, 그게. 그래서, 뭐, 언론에 노출되면서, 그때는 사실 우리가 욕심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기술력이 없었어요. 잠수함도 설계해 본 적도 없고 원자로도 설계해서 본 적도 없는데 지금은 다 가지고 있잖아. 원자로도 설계해서 팔고 있고 잠수함도 팔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상황이 좋죠. 경제력도 많이 올라왔고.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성장한 만큼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충분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일본은 뭐래더라? 그 미사일 수직 발사관 그것까지 뭐 이번에 싣겠다고 막 다카이치 일본은 얘기했잖아요. 디젤 잠수함 중에 수직 발사가 있는데 우리가 최초였어요. 디젤 잠수함. 그러니까 일종의 좀 가분수 혁이지. 네. 그걸 보고 북한에서 따라간 게 김구는 막 10발을 치는 거야. 디젤 잠수함에. 우리는 3,000톤 크기라도 크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주변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일본도 이제 수직 발사관 해가지고 자기도 핵잠수함 만들겠다. 근데 일본은 이미 다 구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사이도 좋고. 대놓고 그냥 이제 말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 오랫동안 잠항에 임할 우리의 승조원들, 젊은이들이 잘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이제 좀 걱정이네, 그죠? 그래서 이제 할 것 같으면은 제대로 하려면은 승조원들을 교육도 잘 시키고 미국하고 협력도 좀 하고 가서 사전에 원자로 운용하는 것이 제일 어렵거든.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수당도 많이 주고 전 세계 군인 중에 제일 수당 많은 게 미국의 잠수함, 핵잠수함. 그래요? 핵잠수함 타는 사람은 기존 그 함정 수당 플러스에서 핵 수당이 있다고. 그거는 항상 원자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야겠다. 그래서 여기다 차고 다녀요. 방사능 그 게이지 있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 제일 많아요. 뉴클리어 수당이 있어요. 그래요? 와. 하여튼 우리 이제 핵잠수함 몇 년도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전쟁이 아닌 평시에는 얼마나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주냐에 그렇죠. 따라서 기술 인력과 시설이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030년? 지난 정부에서는 좀 게을렸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진도는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뭐 기본 설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쉬쉬했던 건 북한이 이제 예. 그 비핵화를 유도하기 예. 때문에 근데 예산만 태워주면 네. 지난 정부 예산을 잘 안 태워줘서 예산만 잘 태워주면은 한 5 내지 7년 정도면은 아. 수준이면은 만들 수 있다. 2030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2030년대 초반. 네, 2030년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안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세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는데 네. 일단 성공을 해야죠. 성공을. 네. 이거는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해야 되거든. 네. 그거를 실패하면 인도가 32년 걸렸어요. 인도는 러시아에서 두 대의 잠수함 빌려와서 두 척의 잠수함 운용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했다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를 범하지 않고 또 국가의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국가 기술을 총 결집해야 돼. 그래서 네.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만들어야 돼. 네. 사업단 만들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오케스트라 지휘하듯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각 부처 간 협력을 하지 않으면 낭패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휘자를 또 꿈꾸시는 모양이군요. 그때는 옛날에 했었잖아요. 하다가 중지됐으니까. 네, 이번 다시.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가면 후배들이 싫어하죠. 내일 거제도 가신다고 들었는데. 아 그거야 다른 일로 가는 거고 다른 일로 가는 거고. 시켜 좀 하실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네. 나라의 일을. 알겠습니다. 우리 지상 1호가 그거잖아요. 이제 집에서 얘기를 잘 들어야지. 2030년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핵잠수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문근식 교수님과 함께 우리의 핵잠수함 이야기 여쭤봤고요. 아마 오늘도 이후로 계속 바쁘실 텐데 계속해서 방송 일정 잘 소화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